한국인, 한국 문화를 깔보는 그들에게 진정 어떤 걸 선물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를 어떤 민족으로 알고 있을까요? 진정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네요. 오늘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을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만나보시죠. 오늘 사연을. 저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학 교수로 일하는 막스 슈타이너입니다. 오랜 시간 중국 역사를 연구해왔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적 맥락도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중국 문화의 아류처럼 보였죠. 어느 날 학과 교수 회의에서 한국계 독일인인 소피 윤 교수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소피 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소피 윤의 연구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피 윤이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독립적인 문화라고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하지만 소피 윤은 제 예상과 달리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슈타이너 교수님,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소피 윤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서울에서 국제역사학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소피 윤이 건넨 초청장을 바라보며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거절하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마지못해 술하게 말을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내 생각이 틀렸을 리 없어라고 대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초청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도 이런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중국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짐을 싸면서도 제 마음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소피 윤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자꾸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평소처럼 중국 역사 서적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한국은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일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진 채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어차피 중국의 공항보다 훨씬 뒤처진 시설일 텐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제가 보는 광경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질서정연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었죠. 어서 오세요. 인천공항입니다. 독일어로 상냥하게 인사하는 로봇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슈타이너 교수님. 수화물을 찾자마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학술대회 관계자였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텔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친절한 응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그저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서도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맞나? 호텔에 도착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본 광경들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분명 한국은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일 텐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피 윤의 말이 떠올랐죠.
직접 가서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무시했던 그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분명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일 거야. 실제 도시의 모습은 다를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술대회 시작 전 서울 시내 탐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라 아마 엄청 지저분하고 혼잡할 텐데.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정갈하게 진열해 놓은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고 시장 바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죠. 교수님, 이건 떡볶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빨간 떡볶이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주변의 관광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았죠. 으악, 너무 매워요. 순간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한 상인이 재빨리 달달한 식혜를 건네주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시죠. 이거 드세요. 이런 친절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의 시장이라면 그저 알아서 하세요 라는 반응이 전부였을 텐데 말이죠. 상인들은 손님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설명하고 심지어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김밥이고 저건 해물파전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구경하며 시장을 돌아다녔죠. 매운 음식은 피하면서도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장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시장에서는 종종 보이던 쓰레기들이 여기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상인들이 수시로 자기 가게 앞을 청소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손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서비스예요. 한 과일 가게 주인이 갓 깎은 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친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한국의 시장은 지저분하고 무질서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진열된 식재료들,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 그리고 깨끗한 시장 풍경. 이런 모습들이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실제 한국의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마주하게 될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광장시장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유럽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독일 악센트가 섞인 제 한국어를 듣고 그들도 반가워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죠. 한 관광객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연이어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대중교통이 인상적이에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정확하잖아요. 파리의 지하철은 비교도 안 되죠. 영국에서 온 관광객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이탈리아 관광객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중국에 다녀온 직후 한국에 왔는데 정말 천지차이더라고요. 다시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중국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불편하셨나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호텔부터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완전히 달랐죠. 한 관광객이 말했고 다른 관광객이 이어받았습니다. 거리도 쓰레기투성이었어요. 게다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식당에서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주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차마 그 이후로는 밖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택시 기사들은 관광객을 보면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고 해요. 미터기를 끄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의 말에 다들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과장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으며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반면 한국은 정말 달라요. 택시 기사님들도 정직하고 식당도 깨끗하죠. 길거리에서 늦은 밤에 걸어도 안전하고요. 스웨덴에서 온 관광객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과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중국의 우월성이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 앞에서 무너지는 듯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친절한 시민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제가 쌓아온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중국과 한국의 관광 후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과 비슷한 내용이 수없이 많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마주하게 될까? 서울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자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전통문화 전시관이었죠. 원래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지만 밖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음악이지? 전통 악기의 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음악이었어요. 호기심에 전시관 안으로 들어섰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전통 무용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K-POP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세련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BTS와 블랙핑크의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담긴 화면을 보며 의아했죠. 도대체 이들의 무엇이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걸까? 그때 독일에서 온 다른 학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슈타이너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이야. 그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도 BTS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니까요. 존경받는 역사학자들이 K-POP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의 우아한 움직임, 그 옆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K-POP 댄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문화 속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 이쪽에서 한복 체험도 해보실 수 있어요. 안내원의 말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한복을 입어보니 예상과 달리 편안했습니다. 곧 있을 학술대회 발표 때 한복의 역사를 언급할 예정이었는데 직접 입어보니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자연스럽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제는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BTS의 음악을 찾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의 음악에 담긴 메시지와 예술성에 집중하게 됐죠. 이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구나. 잠들기 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발표 주제는 한복과 한푸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사실 전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복은 명백히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의복입니다. 제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을 때 청중석에서 몇몇 한국 연구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한국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의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연구자는 프로젝터로 고구려 벽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벽화는 한푸가 등장하기 이전의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한복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어 있었죠. 다른 연구자도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여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복은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이미 학계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제 앞에 놓인 자료들은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문헌 자료, 그리고 국제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죠.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건? 말끝을 흐리며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 연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발표장을 나와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연구를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제 논문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저는 중국의 영향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 했던 거죠. 객관적 사실보다는 제 고정관념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던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년간의 연구가 이렇게 허술한 토대 위에 있었다니. 역사학자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역사학자의 자세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밤늦게까지 제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몇 개째 쌓여 있었죠. 그동안 제가 쓴 모든 논문에서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영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려 했던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역사학자로서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 윤 교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소피 윤의 표정은 여유로웠죠. 어떠세요, 슈타이너 교수님? 한국은 마음에 드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소피,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피 윤은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연구를 해왔는지, 어떤 점들을 새롭게 발견했는지 말이죠. 교수님, 이렇게 마음을 여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서구권 학계에 만연한 중국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려왔는지를요.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전면 수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소피 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입견을 버리고 실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구나. 그동안 제 고정관념에 갇혀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이제는 진정한 역사학자로서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새로운 논문이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진실만을 담아내려고 해요. 그것이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이 개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본 한국 독자적 문화와 역사적 가치의 재발견으로 정했죠. 이번 논문은 제 이전 연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책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기존 자료들은 한쪽으로 치우고 새로운 관점의 연구 자료들로 채워 넣었죠. 교수님, 한국은 어떠셨나요? 동료 교수들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실제 한국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독자적이고 발전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제 제 연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친절한 시민의식, 깨끗한 도시 환경,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만의 독자적인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고 싶었죠.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 낯선 이방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질서 정연한 시민의식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는 2가지 계획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첫째, 서구권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이를 학계에 알리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둘째,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는 강의와 세미나를 개설하려고 해요. 단순히 K-POP나 한식 같은 표면적인 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문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편견 없이 한국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역사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학과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한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편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문화적 저력, 그들의 친절과 배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의 다음 한국 방문은 이제 학술대회 때문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장문을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악, 영화, 음식이 아닌 그들의 문화적인 모든 것이 우리 서구권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그들을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문화와 의식이 얼마나 위대한 자랑인지 아실까요? 대놓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한국인으로, 한국의 국민으로 사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